봄맞이 손님들로 한창 북적이는 이곳, 바로 태화강인데요. 굳이 먼 발걸음을 하지 않더라도 계절의 변화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태화강은 나올 때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사계절마다 이 각각 매력이 있으니까 오늘은 또 이렇게 철새가 보이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울산은 네. 뭐 태화강 하나로서 충분히 천연의 자연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울산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토리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왜 이 태화강에 왔을까요? 왜 왔나요, 선생님?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네. 100년 전이면 1924년이죠, 그죠? 네. 1924년에 여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엄청난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태화강에 처음으로 콘크리트 다리가 모여진 거죠. 6천여 명이 여기 모여가지고 이 개통식을 했던 다리, 그 다리를 우리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인파였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네, 한번 가봅시다. 도심을 가로지르며 유유히 흐르는 태화강. 오랫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이곳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태화강은 울산의 보물창고입니다. 태화강에는 늘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태화강이라는 이 강이 네. 백리대거든요. 백리대 곱하기 500가지 이야기 좀 있다고 봅니다. 엄청 많네요. 그렇죠. 이 강이 왜 이야기가 많으냐면 태화강은 제일 상류에 뭐가 있어요? 방구대 안각화. 제일 하류에는 뭐가 있어요? 공다. 그러니까 원시부터 현대까지가 다 있는 강이죠. 그리고 이 강은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야 되잖아. 네. 그러기 위해서 또 다리가 되게 많아요. 오늘 우리가 울산 태화강의 교량, 다리 때문에 여기 왔는데 울산 태화강에 다리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10개? 한 이 정도 안 될까요? 땡, 몇 개 있어요? 한 30개 돼요. 아니, 엄청 많네요. 보통 이제 태화강에 30개 좀 있다고 하면 거짓말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한강에, 네. 서울 한강에 다리가 몇 개 있게요? 한강에는 또 다리가 엄청 많잖아요. 33개 정도 있는데 와. 뭐 울산 태화강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시민들이 생활하는 요 주변의 강들은 울산대교부터 구영교까지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지금 보다시피 철새, 새들도 많고 물고기도 많고 하여튼 태화강에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뭐든지. 진짜 울산 하면 태화강이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봄이니까 이게 이제 국가정원의 꽃들이 만발하고 이러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태화강 곳곳에는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가치를 지닌 건축물들이 많은데요. 울산 최초의 콘크리트 다리 삼호교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삼호교네요? 예, 여기가 삼호교입니다. 삼호교인데 여기는 이제 울산에서도 가장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래된 이름이에요. 삼호라는 게. 여기 보면 다리가 3개죠. 네. 아니, 왜 다리가 3개인가요? 삼호니까. 삼호라서 다리가 3개는 아니고 네. 그만큼 여기 이제 교통량도 많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다리가 여러 개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네. 강의 연절에 보면 이게 움푹움푹 파인 데가 있죠. 이렇게 그게 네. 옛날에는 저렇게 다 호수처럼 느껴져 가지고 3개의 큰 호수가 있다. 삼호. 그리고 신라를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이제 패망한 경순왕이 나라를 마지막까지 살리기 위해서 문수보살을 찾아 헤매다가 여기 와가지고 사라진 문수보살에게 막 이름을 부른 3번을 불렀다 해서 삼호.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은 근대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삼호교, 본래 삼호교입니다. 1924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완공한 다리. 태화강에서 콘크리트로 지어진 최초의 다리입니다. 삼호교는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울산 근대 역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곳에 3호교를 세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 다리가 만들어졌을 때 어땠나요? 울산에 여기가 이제 저기가 구라역이고 저 밑에는 강곡역 그리고 여기는 부평역 이렇게 이제 그 역마가 있었거든요. 이 한양에서 오가는 사람들 이런 물자들 이런 게 다니던 길이었어요. 그때도 강을 지나갔잖아. 여기는 목교라 해가지고 나무를 박아가지고 한 다리들이 다 있었는데 그 다리는 이제 홍수가 나거나 이러면 다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무렵에 부산 양산 저쪽에서 이 기차가 이제 경부선이 개통되고 이러면서 울산 사람들이 기차를 타러 부산까지 가고 이러면서 여기에 자동차도 다니고 울산 시내에서 언양까지 가는 버스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버스들이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다리가 3호교입니다. 근데 이 다리는 조선 총독부가 처음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다리를 놨거든요. 근데 부역은 그러니까 공사는 전부 울산 사람들이 장정들이 와서 공사를 했죠. 그때 제대로 뭐 노임을 받거나 제대로 뭐 노동자들의 권리 이런 게 별로 없었을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공사였고 이 울산의 장정들이 매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초의 콘크리트 다리가 들어서니까 공사할 때도 계속 구경거리가 됐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24년 5월 22일이 개통날인데 그때 울산 은민이 1924년도에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10만 명이 채 안 됐거든요. 네. 그때 뭐 거의 한 60만 명 가까이가 여기 몰렸으니까 엄청나게 몰린 거죠. 당시 일제는 울산과 부산 통행을 원활히 하고 군수물자를 효과적으로 옮기기 위해 3호교를 건설했는데요. 다리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울산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3호교가 개통되고 나서 변화가 많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많죠. 왜냐하면 다리라는 게 생기고 나면은 단절된 게 연결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특히 원도심과 강남 쪽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왕래를 하면서 엄청난 교류가 있었고 그러면서 주변에 상권이 발달해가지고 이 주변에 신식 가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됐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그럼 여기가 그 울산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었겠네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차를 통행하는 거, 그 네. 차가 다니고 이런 거는 이제 유일한 관문인 건 맞는데 네. 그 전에도 이제 여기 저 울산 지금 울산교가 있는 것부터 해서 여기까지 목교가 많았어요. 목교라는 게 뭐냐면 이제 목심을 박아가지고 거기에 널판지를 깔아가지고 이게 뭐 소달구지도 다니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이동 수단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통신사들이 한양을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경주를 지나서 이렇게 내려갈 때도 그런 목교를 통해서 내려갔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3호교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이동 수단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아니 3호교를 보니까 이 1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낡지도 않고 잘 보존이 되고 또 태화강이랑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이곳은 이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차량 교행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신삼호교, 이 3호교가 생길 때 네. 이것은 이제 사람들만 다니게 하는 다리로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 보존을 해왔는데 네. 지금은 운치가 좀 있어 보이죠. 그래도 이런 100년 된 다리가 이만큼 잘 보존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앞으로도 잘 보존돼야 됩니다. 이제 본래의 역할은 다하였지만 보행자 전용 다리로 바뀌면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울산의 1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귀중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리만으로 안 돼가지고 1959년에 이 다리가 생겼고 90년대에 신삼호교가 생겼거든요. 이 다리 세 개가 나와진 것은 그만큼 교통량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울산에 댐들도 많이 생겼고 공단이 활성화돼서 공장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 지금 보면 석유화공단 근처, 여천, 내암, 온산공단 근처에 모두 처용, 뭐 이런 마을들, 본래 자연 부락들, 그 댐들이 만들어지면서 수몰됐던 마을들,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그 사람들이 바로 삼호, 다운, 태화 이쪽 지구에 전부 이주택지를 받아가지고 살게 됐죠. 그러면서 논밭이었던 곳이 주택가로 완전히 변했고
그 이후에 울산공단에 모여든 많은 젊은 층들이 처음에 울산에 와서 집을 구할 때 이 지역에서 터전을 잡았고 그러면서 인구 100만이 되는 기폭제가 되었던 거죠. 결국은 3호의 세 개의 다리가 울산을 광역시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화강에는 3호교만큼 역사가 깊은 다리가 있는데요. 바로 울산교입니다. 울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까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가 바로 울산을 대표하는 울산교가 있는 곳이죠? 그렇죠. 이 다리가 바로 울산을 대표하는 울산교. 이 다리도 거의 100년 가까이 돼요. 엄청 오래됐네요. 이 다리가 1935년에 개통을 했는데 만들어진 거는 1928년, 29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네. 여기 건너편에 삼산에 비행장이 1928년에 비행장이 들었어요. 울산 비행장이 만들어지니까 울산 비행장에서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려면 네. 필요했잖아. 그때 물론 목교가 있었어요. 여기도. 그런데 그런 다리들은 불안하잖아. 엄청 불안하죠. 불안하고 홍수 오면 또 사라져버리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다리가 바로 울산교. 특히 울산교가 개통된 거는 비행장 역할도 있었지만 장생포, 고래 포경선 이런 것들 때문에 시내하고 연결을 많이 일본 사람들이 여기 성남동에 많이 살았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다리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다리가 바로 울산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다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부터의 역사를 담고 있네요. 그렇죠. 울산의 그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의 아주 살아있는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다리가 울산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울산의 중심을 이어주는 대표 다리로 활약하다가 이곳 역시 1994년부터 보행자 전용으로 바뀌었는데요. 이후 시민들이 더 즐겨 찾는 곳이 됐습니다. 아니, 울산에는 사람들이 걷기 전용 다리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울산은 걷기 천국인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걷기 코스들이 있는데 강 위에도 무려 4개나 지금 걷기 전용 다리가 있어요. 여기 있는 울산교, 심리대박교, 그리고 또 국가정음교, 그리고 3호교까지 4개의 걷기 전용 다리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많아요. 엄청난 거죠. 사람들이 이 다리 위에서 강을 바라볼 수 있는 게 4개나 된다는 건 자연스러운 전망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다리는 지금 울산교거든요. 네. 울산교 이 다리는 다른 이름으로 배달의 다리라고도 해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네.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치킨이나 뭐 이런 거 시키잖아요. 네. 피자나 이런 거 시키면 여기서 바로 옵니다. 몇 구역도 다 해놨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그 별칭이 붙어 있는 다리입니다. 문명의 구조물로만 여겨온 다리는 이제 새로운 문화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40여 년 전만 해도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울산의 젊은 시절에 초창기에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이럴 때 이 다리를 차를 몰고 다녔거든요. 그때는 차가 교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차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체증이 극심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번영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 이곳에도 이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다리가 3개 있었어요. 여기에도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네. 바로 저 다리 밑에 네. 동해남부선 철교가 있었는데 울산공단 여기서 생산되는 수많은 석유화학 제품들이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다리고 우리 수출 산업의 근간을 이뤘던 굉장히 중요한 다리가 저기 있었어요. 근데 저 다리는 네. 1992년에 이제 동해남부선이 옮겼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폐쇄됐죠. 그러면서 철교의 필요성이 없어서 사라졌는데 재미있는 게는 바로 그 철교가 뜯겨 나갈 그 무렵에 여기서 이제 교각하고 화물차가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그 수출 물동량이 한 보름 동안 완전히 마비가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울산교는 많은 변화를 꿈꾸고 있는데요. MZ 세대들의 포토 명소로 알려지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울산교가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하니까 날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버스킹도 하고 이렇게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가보면 유명한 강들 보면은 그 강들 주변에서 많은 공연들을 하고 이러죠. 그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강변에 그런 이제 공연을 할 만한 공간보다는 이런 다리 위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엄청나거든요. 올해는 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이곳이 앞으로 한 5, 6년 지나면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아니, 어떻게 달라지나요? 여기에 네. 강 위에 오페라 하우스를 짓습니다. 바다 위 해변가 이런 데는 오페라 하우스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강 위에 오페라 하우스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일 건데요. 뭐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태화강 위에 선상 오페라 하우스, 이 울산교가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 다리라는 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공간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공간 같아요. 그렇죠. 다리라는 것 자체가 이쪽과 저쪽을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연결하고 난 이후에는 다리 스스로도 잘 모르죠. 얼마나 변할지. 울산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것들이 잘 보여주는 도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울산교. 울산만의 스토리를 잇고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태어나려고 하는데요.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교각,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울산의 다리는 울산의 현대, 울산의 근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근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다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각을 지금까지도 잘 보존하고 관리해 왔지만은 앞으로는 기능적인 측면 말고 문화적인 측면, 예술적인 측면으로서의 교량 이런 것들로 좀 더 발전하는 모습, 그런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단순히 기능적인 용도를 넘어 울산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곳, 바로 울산의 달입니다.